오늘은 GMC 허머 EV SUT에 대해 리뷰합니다. GM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1911년도에 창립되어서 무려 113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미국 픽업 트럭입니다. 마차에 말 대신 엔진을 장착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국도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픽업 트럭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는 1900년도 초반에 1800년도 후반부터 포드에서도 헨리 포드가 발명가 에디슨과 협업하여서 전기차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때는 직류 전기와 직류 모터를 사용하여서 자동차를 만들었었지만 1971년도에는 달나라의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루나 로빙 비클이라는 차량을 달나라에 보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부터는 GMC에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EV1이라고 세계 최초로 양산되는 전기차를 1년에 500~600대씩 만들어서 3년간 생산을 했는데 그 차량의 경우는 니켈 수소 전지로 169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미국이 석유 경제 시대로 법인세와 국민들의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야 세수 확보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다 수거해 가서 전부 다 폐차시키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LG 리튬이온 배터리로 214kWh 배터리가 24개의 모듈 배터리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두 개 듀얼 모터 버전과 트리플 모터가 있는데, 이 차량은 트리플 모터 버전으로 모터 1개 그리고 뒤에 모터 2개 장착되어서 1000마력, 마력수는 1000마력과 1200파운드 피트 토크, 그리고 완충 시에는 529km를 주행을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 시에는 여기가 라이트가 이렇게 쭉 시퀀셜로 재밌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0%, 20%, 50%, 100%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DC 미국에서 350kWh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350kWh 배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250kWh가 많지만 350kWh DC 고속 충전으로 할 때 1시간 30분이면 0에서 10% 완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0분 이상 충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속도로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지금 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1시간 30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하더라도 10분만 충전을 하시더라도 16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 충전해서 가까운 거리 가기에는 굉장히 충전 속도도 빠른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모터에 1000마력이다 보니까 0 to 60 마일 3.3초, 0 100은 3.5초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 허머 SUT의 외관은 SUV에 비해서는 다소나 길이가 더 큽니다. 여기 포드 F150 라이트닝이 5.89m인데 비해서는 그래도 한 40cm 가량이 더 길이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 폭은 2.3m로 이런 포드 F150 랩터와 폭은 같습니다. 즉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람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이 큰 타이어, 35인치급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큰 타이어를 끼우다 보니까 이렇게 돌출되는 오버핸더 디자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 실제 문은 이 안쪽에 있지만 이 휀다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폭이 3m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2m로 뒷좌석에 타신 승객도 꽤 쾌적하게 넓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는 이렇게 3개가 장착되어서 비 오는 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와이퍼가 3개가 작동합니다. 앞에 범퍼 디자인도 보시면 이렇게 깎인 디자인으로 앞에 큰 바위가 있더라도 타고 넘을 수 있게 쇼범퍼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하부도 오프로드 픽업 트럭답게 이렇게 강성 알루미늄 강판으로 언더바디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부에도 저기 배터리 부분을 다 보호할 수 있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금속 재질로 보호되고 있고, 이 무게가 4톤 가량 되는 이 허머 픽업을 견인할 수 있는 간단한 후크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기 위에는 폭이 이만큼 2m 이상 되는 미국 픽업 트럭은 저렇게 호박등을 3개를 장착을 하는 게 미국 법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이라 저렇게 되었고, 이렇게 충전구, 완속 충전, 고속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허머의 H자를 형성한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이쁘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트렁크를 열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뒤에 스텝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밟고 올라가시면 되고, 길이는 5.45m로 우리나라 중형 픽업 트럭 렉스턴 칸이나 혹은 콜로라도와 비슷한 길이이지만 폭은 2.3m로 F150 랩터보다도 재원상 이만큼이 더 큽니다. 그러나 문 열고 타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 차량이 램이고, 요게 BMW 5 시리즈 우리나라 소나타급, 요게 기아 카니발, 요게 11인승 구형 카니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거 너무 많이 붙은 거죠.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좀 더 띄워 보겠습니다. 카니발을 이쪽으로 좀 더 붙였습니다. 카니발이 예상외로 폭이 큽니다. 요 양쪽에 한 7cm 남는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는 한 10cm 남겠고, 얘가 한 뼘 정도 남아 보입니다. 5 시리즈가 양쪽에 한 뼘 많이 남아 보입니다. 얘는 한 10cm, 얘는 한 뼘. 이 램하고 카니발하고 폭이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허머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도 뭐 한 10cm, 10cm. 그래서 실제로 문 여는데 가보면 이런 상황이면 카니발 옆에 5 시리즈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열고 여기 달랑말랑 한 상태로 이 정도 공간 나오게 승차가 됩니다. 그다음에 램으로 봤을 때 램도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허머가 폭이 큰 게 여기 제일 넓은 단 여기까지 미러까지가 2.3이지 실제로 이 문은 안쪽으로 휀다보다도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허머나 램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BM 5 시리즈 소나타는 좀 폭이 많이, 소나타급의 승용차는 많이 작은데, 이 카니발은 폭이 램이나 이것과 비슷합니다. 소프트탑 커버는 이렇게 말아서 다는 타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나중에 여기 밟고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시기 좋습니다. 접으실 때는 이렇게, 안 쓰실 때는 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탑이 하드탑에 비해서 약할 것 같지만, 클래식한 우리 군대 막사 보면은 임시 야전 텐트가 이런 재질인데, 이런 텐트 같은 방수 재질로 만들어서 오히려 디자인이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 밀리터리 풍이 나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단 이런 손잡이 들어가는 손잡이부터 옛날 픽업의 고전 스타일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도 이렇게 좀 말뚝기어와 이런 큼지막한 손잡이가 있었는데, 스피커가 이게 달 표면의 지도를 형성한 겁니다. 우리는 GM은 1971년도 한 50년 전에 이미 달을 탐사 계획으로 자동차를 보낸 적이 있다. 사람과 자동차를 보내서 거기서 운행한 적도 있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좀 첨단의 회사다는 걸 자랑하는 이런 형상입니다. 달 표면의 지도입니다. 실내도 이렇게 클로딩 같지만 스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밀리터리 차량들은 가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험지에서 타야 되니까 이렇게 흙먼지가 묻었을 때 바로 닦아내기 좋은 이런 재질로, 방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도 이렇게 클로딩 재질로, 방수되는 클로딩 재질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인피니티 루프, 전투기의 F-16, 15 이런 전투기의 캐노피가 바로 이런 재질인데, 유리가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가볍지만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도요타 툰드라 픽업처럼 이렇게 뒷좌석 창문이 통째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통기도 금방 되고 환기도 금방 하기 쉽고, 여기 루프도 이렇게 손잡이를 2개만 떼어내면 빠집니다. 이렇게 천장에 들려서 4개의 루프를 다 떼어놔서 오픈 에어링, 오픈카처럼
타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잠그실 때는 여기 이렇게 다시 잠그시고 이렇게 잠그시면 얘가 다시 장착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루프를 다 떼내서 앞에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달렸습니다. 카메라 바로 위에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열립니다. 위에서 인피니트 루프를 떼시면 여기 앞에 프론트 번 카메라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여기서 앞에 인피니트 루프 4개를 다 요 가방에 하나씩 넣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4개를 다 각각 넣고 여기 안에 이렇게 쌓아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전기 보관한 가방. 이거는 미국 충전기인데 한국 충전기 완속은 한국 충전기를 새로 사셔야 되고 고속 충전기는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문 닫으실 때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실내 보시면 뒤 브레이크 등뿐 아니라 이렇게 송풍구도 허머의 H 이니셜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옛날 투박한 내연기관차의 디자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달린 첨단 장치들은 확연히 틀립니다. 이거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여기는 이제 앞차와 간격 조정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이걸 누르면 앞차와 간격을 속도에 따라서 길게, 중간, 짧게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미국 현지에서만 사용되는 슈퍼 크루즈 기능인데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슈퍼 크루즈 서브스크립션 리콰이어를 하면서 얘는 이거 미국 현지에서 자율주행하는 기능인데 일정의 구독료를 내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이게 자율주행으로 손발을 다 떼고도 미국의 고속도로를 그냥 손발 하나도 안 쓰면서 대신에 여기 운전자가 졸지 않는다는 것만 여기 감시 카메라로 보여주면 자율주행이 100%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게 지도 정보를 제공을 하면 곧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깜빡이도 이렇게 그냥 깜빡깜빡 하면 저절로 슈퍼크루즈 기능에서는 추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참 재밌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00%에서 좀 10% 모자른 90%인데도 주행 가는 거리는 현재 570km라고 표시됩니다. 실제로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아마 600에서 700km 사이는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버튼이 재밌는 게 요게 크레버크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리어 스티어링 휠 오프 한 번은 오프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오토로 나와서 스티어링 휠이 뒷바퀴가 이렇게 크레버크 기능으로 같이 앞바퀴와 같이 조향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어 서스펜션 온 내려가고 올라가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라이드 헤이트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엔트리 엑시트 모드 그 다음에 이게 인크리스트 증가되는 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고 높이인 익스트랙트 모드 오프로드에서는 이게 최고 높이까지 오프로드 모드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이 이 차는 와치 투 프리덤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경쟁 차종과 제로백 시합을 하게 됐다, 드래그 레이스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드라이브로 놓으시고 여기 TCS 오프를 1, 2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드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차가 낮아지고 주위를 살펴라, 지금 차가 탁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극가속으로 제로백 3.5초 속도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음악이 웅 하면서 긴장감 도는 이 배기 음이 이 차 안에 흘러나옵니다. 좌석은 타보겠습니다. F150보다는 다소 전체적인 길이가 짧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5.45m로 앞좌석을 넉넉하게 성인 운전할 수 있는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주먹 2개 들어가는 공간은 나옵니다. 뒷좌석 공조 장치도 이렇게 있는데 열선만 있습니다. 통풍은 없고 F150처럼.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과 따뜻한 바람 나오는 코드가 있고 USB C타입 충전기 단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뒷좌석 사장님 모드로 앞좌석을 끝까지 밀고 다닌다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4인치 모니터로 한국의 내비게이션과 이런 음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열선 핸들, 디퍼런셜 락 뒤에, 그리고 요거는 앞과 뒤에 앞바퀴 뒷바퀴 모두 디퍼런셜 락, 그 다음에 요건 비상등, TCS 오프, 눈길에서 내가 재밌게 도넛 그리기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킹 센서 관련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통풍, 열선 이런 게 보이고, 여기 공조장치 관련한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트레일러 견인할 때 전기식 브레이크로 무거운 트레일러도 같이 트레일러도 잡을 수 있는 기능이고, 이 다이얼을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이렇게 허머에 운전하는 모드가 나옵니다. 터레인 모드, 험지에서 또 이렇게 계속 돌리면 토어하울 모드, 견인할 때 우주 스페이스쉽을 견인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돌리면 오프로드 모드에서 또 사막을 질주할 때도, 평상시 노멀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클에서 카메라 모드를 비춰주면 앞에도 이렇게, 여기서는 운전자가 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는 전방에 큰 타이어와 높은, 얘를 한 높은 바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바위를 가운데 사이로 지나게 할 건가, 아니면은 이 바위를 타고 넘을 건가를 요 카메라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천장 위에서 본 모습, 옆에 사이드, 그 다음에 요건 트렁크, 그 다음에 요건 전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언더바디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하부 모습입니다. 하부 모습을 보면서 언더바디 카메라로 봐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허머 EV SUT 픽업 트럭 1000마력 버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차량을 좀 더 가까이에서 실제로 보기 원하신 분은 RB모터스 매장에 미리 예약 주시고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날 예약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